누구도 가본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외국에 전례가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발짝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고 반발짝만 앞서면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새 길을 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았었는데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가장 아마 우려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재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개인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민들에게는 아직도 기본소득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 혹은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난지원금, 지원이란 말 뜻은 굉장히 수동적인 개념인 거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재난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국민이 당당히 자기의 권리로서 그런 소득들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기본소득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형태인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간 100만 원씩 개인에게 그래서 4분기로 나누어서 25만 원씩 이렇게 4번을 거쳐서 지급을 한 바 있죠. 근데 그냥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화폐 3개월 안에 써야만 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이렇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 이제 정착이 되려면 저희들은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재원도 없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의 원칙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단계에서는 연간 50만 원 정도, 한 달에 4만 5천 정도 넘는 그런 거,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 원 정도, 4분기, 분기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씩.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들이 이렇게 좀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간 6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을 저희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원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간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 재정으로 보면 한 25조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25조 원 정도면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현재 예산 그런 것을 잘 조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연간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한 50조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의 그 예산 체계에서 보면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좀 기득권에 주는 그런 조세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3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세대에 넘어서 미래 세대의 어떤 그런 과제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이제 공통적으로 공유부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고요. 국토보유세 이런 개념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이 공기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제 탄소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세 같은 부분들
그래서 정보의 어떤 그런 격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래의 어떤 그런 아젠다로 생각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세금을 조금 이렇게 정세하는 부분들을 목적세로 규정을 해서 재원 마련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토론을 해가면서 준비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그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큰 호응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정책을 할 때 포퓰리즘이다, 망상이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이제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이제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 걸쳐서 이제 확대하게 되어서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했을 때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선도적으로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두 가지 이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만족도나 행복도 증가가 굉장히 컸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를 보면은 청년들이 65%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청년들의 대답 속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은 자기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이 기본소득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두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어떤 그런 선순환 효과도 굉장히 컸었다. 특히 이제 해외 언론들이 굉장히 장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그 지역화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썼던 가맹점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 사회적인 효과,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개인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오면서 노동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가 바로 앞에 내 문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보더라도 공급은 너무나 넘치지만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부족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없고. 그래서 단순히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놀고 먹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그런 자기 일자리와 노동을 훨씬 더 잘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런 시간적 그다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으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복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전체적인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최소한의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성장의 경제 성장의 그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을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속 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몇 개의 일자리를 또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굉장히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런 미래를 만들어내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청년들이 일과 노동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5060 세대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이제 돈만 버는 그런 세대였지만 2030 세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행복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돈은 적게 벌어도 뭔가 보람되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다양하게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스타턴시 같은 경우에는 $500씩 매월 지급을 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2019년도에 고용률 통계를 보면 28%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는 40%로 고용률이 높아 계속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본소득이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인의 삶과 국가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그 불필요한 오해들이나 비난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재원을 비롯한 그런 준비들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동반되고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재원 문제도 매우 합리적인 집단지성을 통해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 그 토대 준비라는 것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이제 제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아낌없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